자, 그러면 여러분 올리시는 동안 저희는 이제 사전에 받은 종목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715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나노 신소재입니다. 예, 지금 14만 5,5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아주 내고 계십니다.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막 두 자리 수익 되면 더 좋겠죠. 비중도 한 40% 들고 계셔가지고 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비중을 굉장히 가득 실으신 상황인데 네. 방송을 보면서 좀 좋아 보여서 매수하셨다라고 보내주셨었고요. 나노신소재가 최근에 또 한 번 급등이 나왔다가 좀 쉬어가는 구간인데 예. 그 쉬어가는 구간에서 좀 잘 들어가셨습니다. 일단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목표가는 18만 원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양극재 종목들 최근에 쉬어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그 그렇죠. 부분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두 분의 의견을 동시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박준우 운영께서는 어떤 키워드를 갖고 오셨습니까? 네,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확대될 경우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네. 자, 오히려 시청자님과 좀 다른 느낌으로 음극재 쪽으로 좀 포인트를 좀 더 잡으셨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는요? 저는 에너지 밀도 향상이라고 가져왔습니다. 에너지 밀도 밀도 향상. 향상. 네, 갑자기 LFP가 떠오르네요. 자, 오늘 운영 형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과 이제 제품 자체가 CNT 도전제의 그 유일한 양산업체이거든요. 네. CNT 도전제가 어디에 들어가냐가 중요한데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았거든요. 네. 예, 이제 2024년도부터 지금 완성체 자동차 전기차 업체들이라든가 배터리 업체들이 실리콘 음극재를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충전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중요하네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터리 업체라든가 완성차 업체들이 여기에 채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국면 쪽에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채용이 좀 되게 되면 실리콘 그 음극재가 분자들이 상당히 이제 이동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쪽에서 밀도가 팽창을 한다든가 그러거든요. 그런 네. 과정 쪽에서 이 회사의 또 CNT 도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제품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리콘 음극재를 좀 도입을 하면서 2025년도 이후에 이 회사 같은 경우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는가. 뭐 그랬던 네네. 전망에 따라서 이 종목이 주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감이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충분히 실리콘 음극재 시장 자체가 향후에 이 회사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어떤 캐파 증설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올해 생산 캐파가 13,000톤 정도를 증설을 하고 있는 쪽인데 네. 최근의 내용으로 봐서는 앞당겨서 지금 증설을 계속 추진한다는 쪽이거든요. 그만큼 좋네요.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25년도에는 52,000톤 정도, 그다음에 2026년도는 8만 톤이니까 올해 대비해서 거의 6배 가까이 증가를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 자체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리콘 음극재가 2024년도부터 도입이 된다 한다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2025년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2차 전지 회사들 대표적으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미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반영되고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 이 회사의 어떤 실리콘 음극재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첨가지 성격인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매출액이 본격화되지 않았다. 이 회사의 참고적으로 이제 실적 전망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2025년도부터 내년도부터 이제 매출액이 올해 지금 한 978억 정도 예상하지 않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800억대 정도 되는 거니까 거의 증가가 없어요. 예. 영업이익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도 올해 영업이익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약간 좀 높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럼 앞서 다른 양극재라든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올해부터 폭발적 증가되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 실적은 저는 그래서 25년도의 실적 성장을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 회사의 그 전망치 보시게 되게 되면
2025년도에 증권사 쪽에서 이제 내년도에 1,700억, 네. 3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예. 가이던스 자체가. 그럼 영업이 569억이에요. 네, 그러면 현재 PER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 날짜 계산해봤더니 38배 되는 수준입니다. 현재 양극재의 에코프로 BM이 지금 약 40배가 약간 넘어간 수준이거든요. 202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본다 한다면 이 종목도 성장성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상당 부분 성장성 부분 자체를 상당히 앞당겨서 받고 있다. 그럼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이 회사의 현재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이 회사의 실적 전망치가 더 상향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예. 상향 조정된 국면적인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 부분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전개에서 일단 좀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나노 신소재 이 CNT 도전제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앞으로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성장하겠지만 지금 이미 너무 많이 끌어다 쓴 경향이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거든요. 그러네요. 예. 좀 전략을 안전하게 잘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민준 전문가인데요. 앞서서 이제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켰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또 음극재 연결해서 좀 들어보면 되는 겁니까? 뭐 에너지 밀도 향상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목표다. 네, 뭐 배터리 그 3원계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배터리 3사 셀 업체의 목표인 것 같고요. 에너지 밀도가 올라간다는 게 충전 거리도 향상되고 네. 또 그 안에서 에너지 몰대가 이제 부패나 무게 단위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축적할 수 있는 양이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이제 뭐 볼트 전압과 전류가 들어가는 쪽이고 이제 네. 우리가 그걸 뭐 곱하면 전력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터리에 그렇게 써 있는데 이 에너지 밀도를 이제 향상하기 위한 뭐 소재 쪽에서 CNT 도전제가 부각이 좀 된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까지는 음극재에서 이제 흑연 음극재를 주로 좀 쓰고 있었습니다. 그 상업 용량 밀도가 지금 320mAh 이제 g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하이니켈 양극재 쪽은 맥시멈이 240mAh g이라고 이렇게 좀 돼 있는 흑연이 더 쪽입니다. 높네요, 밀도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음극재 쪽에 들어가는 쪽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흑연 음극재를 대체하는 게 이제 실리콘 음극재거든요. 갑자기 근데 나왔다. 아까 박정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실리콘 음극재에서 이제 부피가 이렇게 팽창하는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팽창하면 안 된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안 네, 되겠죠. 그래서 그 부피 팽창을 막아줄 수 있는 그게 도전제. 네, CNT 도전제죠. 예. 탄소 나노튜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실리콘 이제 첨가 비율을 높이면 그 한 연구원의 이제 추정인데요, 이거는. 네. 500ml 이제 암페어 아워 g까지 사용화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CNT 도전제,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그 전망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계속적으로 이 실리콘 음극재가 대세군으로 자리 잡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네. 또 기술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더 좋은 거. 실리콘 음극재가 아닌 다른 걸로 또 그렇죠. 바뀌어버리면 네.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수요가 있다 보니까 네. 이 나노 신소재에서 CNT 도전제에 관한 캐파를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쪽입니다. 오늘 이제 리포트도 하나 나왔는데 지금의 이제 과정을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그 뭐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에 기업 IR을 했는데 네. 모든 그 소재 파트의 실적들이 이제는 2025년 기준이 아닙니다. 2025년 기준이다 해서 그 추정 실적 캐파 증서를 반영해서 주가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럼 더 땡겨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2030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양극재는 100만 톤. 영끌인데요, 그 정도.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안 뭐 좋은데.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는 이런 이야기도 하죠. 네. 정말로 100만 톤이 되는지 증설이 그렇죠. 추적은 좀 필요하다. 네. 이런 내용이 있는데 CNT 도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3,000톤 정도예요, 올해. 근데 이제 2026년에 8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전망치를 가지고 요즘은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아니고 이렇게 8만 톤이 됐을 때 네. 매출액 가이던스나 이제 영업이익을 측정해서 그걸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반영을 한 다음에 주가를 이렇게 올리는 것 같거든요. 오늘 상당히 그 하이투자 증권인 것 같은데 높은 목표가를 세놨어요. 가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올리는 거고. 그렇죠. 저는 그 가정은 동의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면 네, 그렇죠. 전체가 다 왜냐면 흔들리는 거죠. 눈으로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야 이거잖아요. 네, 그럴 거야. 예. 이렇게 늘어났을 때 예. 매출이 얼마만큼 될 거야. 그렇죠. 예. 실제로. 근데 지금은 그러한 주가 반영분이 일정 부분 저는 들어와 있다고 보여지고 예. 하이투자증권에서 낸 정말로 8만 톤이 된다면 주가는 더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 내년도 캐파 증설도 안 된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지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진짜 캐파 증설을 해서 얼마 정도 생산 톤수가 나오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연구원들도 힘들겠네요. 그렇죠. 예. 단지 이제 배터리 3사 셀 업체의 수요를 보니 예.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에너지 밀도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또 3원계 배터리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셀 업체의 숙제인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게 어찌됐건 뭐 거리라든지 그렇죠. 또 이 안에 또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실리콘 응국제를 사용할 경우 네. 필수 소재라고 좀 보여지는 쪽이죠. CNT 도전제가. 그래서 저도 일단 좋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실체보다는 스토리에 조금 더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지금 끌어서 주가를 좀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나노 신소재는 최근의 흐름 보면 조금씩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또 그동안 2차 전지의 상승을 주도했었던 양극재 종목들은 조금 주춤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도 궁금한 부분이 양극재가 쉬어갈 때 이쪽 부분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 부분을 좀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쵸. 수급이 조금 이동을 할까요, 운영님? 일단은 소외주 관점에서 약간의 그 상대적인 갭 맥북 과정이 전개되겠지만은 그래도 양극재가 가장 성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쵸. 비용 그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간 원가 비중도 가장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양극재 관련 종목인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최근에 조정받고 있지만 LNF가 못 간 상태에서 이게 첨가제 성격이 첨가제는 예산은 앞서 이제 매출 비중이 보시다시피 네. 예사가 시장 점유율 1위지만 2025년도에 매출액이 추정치로 따지면 3천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위인데. 예, 그렇죠. 예. 규모 자체가 적어요. 첨가의 성격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약간 갭맞추기 과정이 현재는 진행이 좀 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양극재가 소외된 국면 쪽에서 이 종목이 독자적으로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가기는 쉽지는 않다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회사가 도전제가 이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실리콘 응급제 관련 종목들의 매출액이 먼저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리콘 그렇죠. 응급제 대표적인 종목이 대주전자 제로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대주전자 제로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실리콘 응급제 시장에 진출한다고 그랬으니까 네. 경쟁사가 있겠지만은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차트를 지금 제가 띄워놓고 있는데 대주전자 제로입니다. 대주전자 제로가 못 가잖아요, 이제. 그렇죠? 밀렸네요, 못 가죠. 이제. 못 가요. 이거 좀 바닥이에요. 깼네요, 또. 예, 이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실리콘 응급제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회사가 매출이 발생이 돼야지 여기와 관련된 첨가제 성격인 나노 신소재 제품이 도전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노 대주전자 재료가 못 간다는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신기술 제품 자체가 전망치는 물론 캐파 투자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매출액이 반영이 좀 될지 계속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계속적으로 신기술들이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최근 뭐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한 번 충전으로 해서 뭐 400km, 뭐 700km 정도까지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은 우리나라 NCM 계통의 배터리 회사들은 뭐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 그렇죠. 신기술이 나온다 한다면 이 회사 실적 그 나노 신소재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현재는 이 회사가 실리콘 음극재 시장과 음극재와 도전제와 그다음에 양극재와 관련해 가지고 유일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네. 새로운 경쟁자가 기술 개발해서 그러겠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또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매출액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회사가 계속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다. 뭐 그런 관점에서 네.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재 주가 자체는 아직 매출액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2055년도 실적까지 움직임이 전개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 크게 오버슈팅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매출액이 내년부터 약간 이제 가셔야 되는 거니까 실적이 찍히는 걸 보면서 그렇죠. 그때 이제 주가가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을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에코프로 BM이 작년도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에 작년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3배, 4배 급증했어요. 그러면서 떴거든요. 예. 근데 내년도 가게 되면 대주전자 제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올해 대비해서 100% 올라가고 그다음에 네. 2025년도는 올해 이제 900억이면 3,500억 되니까 네네. 약 4배 정도 네. 올라가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2025년도에 캐파 증설이 좀 되면서 앞서 이제 응급제 시장이 활성화 좀 되고 이 회사 CNT 도전제가 정말로 첨가제 성격으로 매출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의미 있게 주가가 한 단계 크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뭐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의 이 반등이 나올 때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중도 40%나 가지고 계셔서 목표가랑 우리 손절가 가격 전략 어떻게 짜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의견은 보유입니다. 네. 성장하니까 네. 차트도 괜찮고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가 입점 되고 있고 대선 목표 주가를 짧게 잡으시라. 또 이분이 비중이 40%고 충분히 저점에서 잘 사셨어요. 네. 그래서 보유고 의견은 목표 주가는 18만 원 정도 언저리. 18만 원이 최근에 뭐 이 종목이 지난 7월 26일 날 21만 원대까지 갔지만 이걸 무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종가상으로 본다 한다면 여기에서 좀 저항을 받는 쪽이거든요. 종가를 본다 한다면 올해 4월 달하고 그래서 18만 원 정도 언저리니까 18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고 네. 그다음에 14만 원은 최근에 종가상으로 좀 이탈하지 않았는데 만약 14만 원을 이탈한다 한다면 비중이 40%니까 최소한 20% 정도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딱 생각하셨던 그 목표가까지 우리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얘기를 쭉 들으니까 양극재하고 음극재는 확실하게 전망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확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제 3원계.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앞서 뭐 운용님 또 얘기하셨지만 이제 LFP와 관련해서 성능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전략이 좋다. 오히려 그렇게 돈 벌다가 3원계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LFP 배터리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의 이런 나노신 소재의 경쟁력은 얼마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도 그럴 저는 것 같아서. 요즘에 좀 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시청자분들은 네. 저의 그 주관적인 뷰가 뭔지를 들어보고 싶어 하실 그렇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늘 정보의 전달은 필요 없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정보의 분석과 제 주관적 시선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는 3원계가 지금 기술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단지 우리나라가 공략 하는 과정을 보면 북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3원계가 일단 그쪽에서는 뭐 폭발적인 수익이 나겠죠. 과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떨 것이냐. 그리고 불편한 진실은 기술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시장의 1위는 CATL입니다. 그러게요. 2위도 BYD고. 다 중국이죠. 네, 다 중국입니다. 예. 그리고 테슬라도 LFP를 이미 채택해서 네.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업계 1인데요. 네. 그러니까 기술력이 아무리 높다고 하는데 전기차에 장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불편한 사실이죠. 사람들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국내 기업 현대기아는 어쩌고 있느냐? LFP 채용을 안 했느냐? 하고 있죠. 예. 이것도 불편한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3원가를 해주든가. 최근에 그 전기차 중에서 이름이 코나인가요? 이름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네, 나는데. 코나 있죠, 현대차. 코나인가? 거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와 LFP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내면 되는데 같이 쓰고 있어요. 아. 어떤 지역이 유럽에 가는 건 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렇게. 보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 것은 LFP를 하고. 가격 전략을 거기서 나누나 그렇죠. 보군요. 그렇게 예. 나누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제품을 싸게 사면 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네. 예. 좋은 제품을 싸게 사면 좋은 건데 가성비. 이제 지금 LFP에 대한 평가는 싼 게 비지떡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지금 근데 이게 과연 시장이 이제 먹힐지 안 먹힐지 수요가 증가될지 안 증가될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난 전기차가 좀 쌌으면 좋겠다. 저부터도 그런 생각해요. 네, 너무 좀 고가지 않습니까? 한번 타보고 전기차 싼 걸로.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분명히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배터리 3사가 2019년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한 이미 배터리를 완료했다는 부분. 2019년에 완료했습니다. 빠르네요. 거의 뭐 포털 사이트에 가면 이런 내용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NCM 뭐 523, 622, 8111 뭐 등등 이렇게 개발한 내역들을 다 완료를 여기 했어요. 넘버링을 하더라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전부 다 세계 최초라는 닉네임이 앞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좋게 보고 있고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 향도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다른 기업들은 캐파 증설 막 들어간 기업들 많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삼성전기도 베트남 공장 뭐 1조 원대 짓겠다 뭐 이런 등등. 그거 주가에 반영시켜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전지는 다 반영을 시켜주거든요. 그러게요. 시장의 논리가 그렇다면 그것도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트렌드죠. 네, 다양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차이가 있고 네. 투심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가는 건데 저는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좀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확실한 거 보고 가자는. 그렇죠. 예.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 네. 종목이 뭐 8만 원, 9만 원대는 충분히 가져가려고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불안 요소가 있다. 그래서 저도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네. 저도 목표가는 비슷한 원자리 18만 원을 측정했는데 저는 이제 매매 관점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낮은 권역에서 팔아 나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보유 목표가는 17만 원 제시했고요. 손절가는 동일하게 14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나노 신소재가 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분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박준현 운용력은 들어보니까 딱 이거 같아요. 시기상조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14만 원.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께서는 불안 요소를 좀 갖고 있다. 좀 더 확실한 안전성을 좀 추구하시기 때문에 목표가 17만 원, 손절가 14만 원 제시합니다.